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52세 일본 여성이 100만 구독자와 억대 수익, 그리고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한국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 역시 빚더미에 앉은 파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어떻게 53세의 기적적인 출산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감동적인 실화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일본 열도가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 월 수익 5천만 원을 자랑하던 일본 최고의 라이프스타일 유튜버 아오이 미즈키, 본명 아오야마 미츠코 52세가 돌연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야후 재팬 실시간 검색어 1위, 트위터 일본 트렌드 1위, NHK를 비롯한 모든 주요 방송사가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버리고 한국으로 52세 중년 여성의 충격적 고백, 딸마저 버리고 떠난 이유는 일본 전역이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영상은 일본 사회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시작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간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완벽한 미소, 행복해 보이는 일상, 모든 것이 조작된 연기였습니다. 화장은 눈물에 번졌고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밤마다 수면제를 삼켰고 악덕 매니저의 협박에 시달렸으며 10년 전 버린 딸의 얼굴이 눈에 밟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본 미츠코는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 남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100만 구독자가 아니라 밤마다 우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52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제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영상은 공개 24시간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댓글은 3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츠코가 만난 한국 남자 이준호 55세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전직 무역회사 임원이었지만 사업 실패로 20억 원의 빚을 지고 도박 중독으로 가족마저 떠나보낸 완전한 파산자였습니다. 밤마다 한강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했던 남자였죠.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던 남자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미츠코 사기꾼에게 속았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파국의 인생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일본과 한국, 바다 건너 떨어진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을까요? 언어 교환 앱에서 시작된 단 하나의 메시지, 그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뒤에 벌어진 잔혹한 사건들입니다. 악덕 매니저 시게루가 미츠코를 한국까지 쫓아왔고 그녀의 딸 아야카에게 어머니의 모든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SNS에는 미츠코를 저주하는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일본 방송은 딸마저 버린 비정한 어머니라는 프레임으로 그녀를 마녀 사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옥 같은 시련을 넘어서 53세의 미츠코에게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새 생명의 잉태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조차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52세 초고령 산모의 자연 임신, 게다가 건강한 아기라니, 환자분의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이 만들어낸 의학적 기적입니다. 담당 교수의 이 말은 한국 의학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악덕 매니저 시게루의 협박 전화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미츠코, 정신 차려. 20억 원어치 위약금 각오해. 네 딸한테 전부 다 폭로했어. 네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하지만 이번 미츠코는 달랐습니다. 시게루 씨, 이제 당신의 협박은 통하지 않아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목숨 걸고 지켜줄 사람이 있고 제가 목숨 걸고 지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20년 지배는 끝났어요. 창밖으로 남산타워의 불빛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 미쳤어. 한국 남자가 얼마나 무섭고 폭력적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시게루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에 미츠코는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게루 씨, 저는 단 한 가지만 후회해요. 당신을 20년이나 믿었던 것을요. 하지만 한국에 온 것, 준호 씨를 만난 것, 이 선택만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준호가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츠코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 손이 모든 공포를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미츠코는 새로 산 일기장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나는 100만 구독자와 20년의 거짓 인생을 도쿄에 버리고 왔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준호 씨의 눈빛에서, 한강의 물결에서, 서울 거리의 에너지에서 나는 52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다. 펜을 놓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미츠코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게루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이 미츠코의 가장 깊은 상처, 바로 딸 아야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도쿄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아야카의 스마트폰에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야카 씨, 당신 어머니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버려진 진짜 이유를요. 20대 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연락 한 번 없던 엄마, 그 엄마가 감춘 진실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52세 여성의 목숨 건 선택이 어떻게 한일 양국을 뒤흔드는 사랑으로 폭발했는지, 악덕 매니저의 잔혹한 복수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끊어진 모녀의 인연이 어떻게 기적처럼 회복되었는지, 53세에 찾아온 새 생명의 기적은 무엇인지, 이 모든 감동의 순간들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미츠코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4년 32세의 미츠코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홀로 10살 딸 아야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보험금도 없었고 저축도 없었습니다. 절박했던 그녀는 우연히 시작한 블로그가 인기를 끌자 이를 직업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악마 같은 매니저 시게루였습니다. 미츠코 씨, 제가 당신을 일본 최고의 인플루언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시게루의 달콤한 제안에 미츠코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는 20년간 미츠코를 올가맬 족쇄였습니다. 수익의 80%를 시게루가 가져가는 불공정 계약이었고 위약금은 무려 20억 원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어기면 당신과 딸의 인생은 끝장입니다. 시게루는 미츠코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콘텐츠, 옷차림 말투, 심지어 사생활까지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미츠코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11시까지 촬영과 편집에 매달렸습니다. 완벽한 미소, 우아한 몸짓, 행복한 일상을 연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딸 아야카는 엄마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사춘기가 되자 완전히 삐뚤어졌습니다. 엄마는 카메라만 사랑해. 나는 엄마한테 돈벌이 도구일 뿐이야. 17살 아야카가 집을 나가던 날 미츠코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야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없이 살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10년간 미츠코는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SNS에서 딸의 소식을 몰래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밤마다 미츠코는 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 거지? 돈, 명예?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시게루는 그런 미츠코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구독자들은 행복한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우울한 표정은 수익의 악영향이에요. 웃으세요? 미츠코 씨. 2023년 가을 50대가 된 미츠코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촬영 중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시게루가 황급히 카메라를 끄고 미츠코를 다그쳤습니다. 정신 차려요. 당신이 무너지면 우리 다 끝이에요. 그때 미츠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20년간 시게루의 돈벌이 기계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20억 원의 위약금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작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밤, 불면증에 시달리던 미츠코는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추천한 나의 해방일지였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곳에 가면 나도 해방될 수 있을까? 미츠코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인간미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미츠코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작은 바람을 품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그녀는 언어 교환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일본어를 가르쳐드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프로필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한 한국 남자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한국인입니다.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면 좋을 것 같네요. 보낸 사람은 이준호, 55세였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없었고 자기소개도 간단했습니다. 미츠코는 별 기대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천천히 시작해봐요. 처음 몇 주간은 정말 단순한 언어 교환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하나요? 같은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미츠코의 일본어 실력을 칭찬했고 미츠코는 준호의 성실함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들은 매일 밤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촬영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미츠코가 준호에게 솔직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 씨,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제 일이 너무 지겹고 의미 없게 느껴져요. 준호의 답장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미츠코 씨, 힘드찌직니끼군요. 저도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조금 위로가 되네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츠코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준호가 먼저 음성 메시지를 제안했습니다. 문자보다 목소리로 대화하면 어떨까요? 미츠코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유명 유튜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메시지들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첫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던 날 미츠코는 준호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준호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어요. 준호는 한참을 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사업 실패로요. 미츠코는 놀랐지만 준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솔직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준호 씨,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사실 제 인생이 엉망이에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3시간 넘게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미츠코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화상통화 날이 왔습니다. 3개월간의 문자와 음성 메시지 끝에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기로 했습니다. 미츠코는 떨리는 손으로 화상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준호는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잘생기지도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진실했고 슬픔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츠코 씨.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츠코도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준호 씨. 드디어 얼굴을 보네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츠코가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꽤 유명한 유튜버예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나 되죠. 하지만 그건 가짜 저예요. 진짜 저는 이렇게 초라하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츠코 씨, 저는 유튜버 미츠코가 아니라 밤마다 제게 진심을 털어놓던 그 외로운 여자에게 끌렸어요.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한마디에 미츠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4시간의 통화 동안 미츠코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계류의 착취, 20억 원의 위약금, 딸과의 단절, 수면제 의존, 그리고 가짜 삶을 살아야 하는 고통까지. 준호는 한마디 비난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미츠코 씨, 당신은 20년간 견뎌왔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만 버텨도 돼요. 탈출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통화 끝에 준호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미츠코 씨,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제가 당신이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요? 미츠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위약금도 있고 한국어도 못하는데.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츠코 씨, 돈은 나중에 생각해요. 위약금은 제가 함께 방법을 찾아볼게요. 한국어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가예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52세 여성의 인생 역전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미츠코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 고민한 끝에 미치코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대로 끝낼 순 없어. 2024년 4월 1일 미치코는 시게루에게 계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시게루 씨,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20년간 감사했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시게루는 폭발했습니다. 미쳤어? 위약금 20억 원 낼 수 있어? 당신 딸한테 전부 폭로해버릴 거야.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엄마였는지. 미치코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세요. 저는 더 이상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츠코는 미츠코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영상을 통해 구독자 100만 명 앞에서 자신의 가짜 삶과 충격적인 한국행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20년간 저는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짜 나로 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100만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진짜 삶을 살겠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순간 미츠코의 손은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미츠코는 2개의 캐리어만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년간 모은 재산도 100만 구독자도 익숙한 일본 땅도 모두 뒤로 했습니다. 기내에서 미츠코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걸까? 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이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에서 처음 만났지만 마치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미츠코에게 한 다발의 꽃을 건넸습니다. 미츠코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미츠코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한국에, 당신에게.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요. 공항을 나서며 미츠코는 처음으로 자율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20년간의 감옥에서 드디어 탈출한 것입니다. 준호는 미츠코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여의도 윤중로였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벚꽃길을 걸으며 미츠코는 감탄했습니다. 일본에도 벚꽃이 있지만 한국의 봄은 왠지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미츠코에게는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저렇게 평범하게 성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준호가 미츠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당신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둘째 날은 남산타워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미츠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간 꿈꾸지 못했던 진짜 행복을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츠코 씨, 이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누구의 간섭도 협박도 없이요. 셋째 날은 익선동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미츠코는 한국의 정취에 흠뻑 빠졌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공존하는군요.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미츠코는 처음으로 평범한 관광객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연기가 아니라 진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여기선 제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그녀의 어깨 엄새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선 아무도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당신은 그냥 미츠코예요. 넷째 날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미츠코는 한복 체험을 했고 준호는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미츠코 씨,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마치 한국 사람 같아요. 전통 한복을 입은 미츠코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일본의 미츠코가 아니라 한국의 미츠코가 된 기분이에요. 한옥 계단에 앉아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미츠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호 씨,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선택 같아요. 준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 미츠코 씨를 만나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들의 행복한 일주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츠코가 한국으로 떠난 지 5일째 되던 날 악덕 매니저 시게루가 미츠코의 뒤를 쫓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미츠코가 묵고 있는 에어비앤비 주소를 알아냈고 아침 일찍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미츠코가 문을 열자 시게루가 화가 난 얼굴로 들이닥쳤습니다. 미츠코?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 네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20억 원 위약금 어떻게 할 거야? 미츠코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시게루 씨, 어떻게 여기까지? 미츠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게루는 방 안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네가 찾은 새로운 삶이야? 초라하기 짝이 없네. 그 한국 남자는 어디 있어? 설마 그 파산자한테 속은 거 아니지? 시게루는 계속해서 미츠코를 압박했습니다. 100만 채널 수익금 지난 3개월치 전부 다 뱉어내. 그리고 위약금 20억 원도 준비해. 아니면 네 따야카 학교에 네 과거를 전부 폭로해주마. 네가 얼마나 이기적인 엄마였는지, 딸을 버리고 남자 쫓아 한국 온 비정한 여자라는 걸. 미츠코는 공포에 떨며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준호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준호는 시게루와 당당히 맞섰습니다. 당신이 시게루 씨군요. 미츠코 씨에게서 많이 들었어요. 시게루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 파산자구나. 20억 빚쟁이가 무슨 수로 미츠코를 지켜준다는 거야?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당신의 협박은 통하지 않아요. 미츠코 씨를 더 이상 괴롭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법적 조치? 웃기고 있네. 시게루가 소리쳤습니다. 계약서가 있어? 20억 원 위약금은 합법이야. 준호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 계약서가 공정한지 한국 변호사와 상담해보죠. 수익의 80%를 가져가는 불공정 계약, 한국법으로는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으로 맺은 계약도 무효예요. 시게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선 미츠코 씨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지배할 수 없어요. 시게루는 분노에 차 떨었지만 준호의 단호한 태도에 물러섰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미츠코, 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미츠코는 준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 무서웠어요. 시게루 씨가 정말로 딸에게 폭로하면 어떡해요? 준호가 미츠코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딸과의 관계도 회복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안전한 게 먼저예요. 이 사건 이후 미츠코와 준호는 더욱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과거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번역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미츠코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츠코 씨, 오늘은 존댓말을 배워볼까요? 준호의 정성스러운 가르침에 미츠코는 조금씩 한국어가 늘었습니다. 미츠코는 준호와 함께 전통시장을 다니며 한국 음식을 배웠습니다. 망원시장에서 김치를 사고 광장시장에서 빈대떡을 먹고 통인시장에서 도시락 카페를 체험했습니다. 준호씨,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녁에 함께 만들어봐요. 그날 저녁 작은 원룸에서 두 사람은 함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넣고 고춧가루는 조금만. 미츠코는 진지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 때마다 제가 정말 이곳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2달이 지났을 때 비오는 한강공원에서 준호는 미츠코에게 고백했습니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를 배경으로 비를 맞으며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츠코 씨,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상처까지도, 당신의 모든 과거까지도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시겠어요? 미츠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는 한강에서의 키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온 미츠코의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격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지개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시게루의 복수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한국에서 쫓겨난 시게루는 일본으로 돌아가 미츠코의 딸 아야카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야카 씨, 당신 어머니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게루는 아야카를 만나 미츠코의 한국행과 과거의 진실을 악의적으로 폭로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버리고 한국 남자한테 빠져서 도망쳤어요. 20억 원 위약금을 떠안기고 구독자들을 배신하고 모든 걸 버리고요. 그 남자는 빚쟁이 파산자예요. 당신 엄마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야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년간 연락도 없던 엄마가 이제 와서 한국 남자 때문에 모든 걸 버렸다니. 아야카는 엄마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는 평생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카메라만 사랑했죠. 그리고 인제는 한국 남자요? 저는 엄마에게 뭐예요? 엄마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번엔 진짜로요. 미츠코는 이 메시지를 보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앉아 미츠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 저는 한국에서 행복하지만 딸을 잃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요? 딸을 버리고 제 행복만 찾은 걸까요? 준호가 미츠코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츠코 씨, 당신은 20년간 모든 걸 희생했어요. 딸을 위해, 구독자를 위해, 시게루를 위해. 이제 당신이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딸과의 관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츠코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준호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미츠코 몰래 홀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준호는 아야카의 주소를 알아내고 도쿄에 있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아야카가 경계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야카 씨.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당신 어머니의 연인입니다. 아야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거예요? 저는 엄마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미츠코 씨는 제가 여기 온 걸 몰라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세요. 당신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야카는 망설이다가 준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 준호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야카 씨, 당신의 어머니는 20년간 협박과 착취 속에서 살아왔어요. 시게루라는 악덕 매니저가 수익의 80%를 가져갔고 20억 원 위약금으로 묶어놨어요. 당신 어머니는 탈출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당신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당신이 거부할까봐 두려워했죠. 한국에서 저를 만나 비로소 진정한 미소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엄마를 거부하자 다시 무너지고 있어요. 부디 어머니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는 당신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 아야카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저를 그리워했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행복한가요? 아야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미츠코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엄마, 한강에서 준호와 손을 잡고 걷는 엄마, 전통시장에서 행복하게 장을 보는 엄마의 모습을. 이게 우리 엄마 맞아요? 이렇게 행복한 표정은 처음 봐요. 아야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카메라 앞에서만 웃었어요. 진짜 웃음은 본 적이 없었는데.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야카 씨, 당신 어머니는 20년간 가짜로 살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신이 되었어요.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어머니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야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저 때문에 불행했을까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20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 준호는 미츠코와 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준호는 미츠코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미츠코 씨, 제가 아야카 씨를 만나고 왔어요. 미츠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준호 씨가 아야카를.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야카 씨가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서울로 온대요. 미츠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야카가 저를 만나준다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 씨,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일주일 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미츠코는 떨리는 마음으로 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야카가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아야카도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미츠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야카, 엄마야, 정말 미안해. 아야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엄마, 준호 아저씨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저를 그리워했는지. 아야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가버려서. 미츠코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아야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카메라만 보고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준호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츠코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고 서울 강남의 한 일본어 학원에서 강사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미츠코 씨, 일본 원어민 강사를 찾고 있었어요. 인터뷰 한번 해보시겠어요? 학원장의 제안에 미츠코는 긴장하며 인터뷰를 받습니다. 저는 유튜버였지만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미츠코의 진심이 전해졌고 그녀는 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첫 수업날 미츠코는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본에서 온 미츠코입니다. 함께 즐겁게 일본어를 배워봐요. 학생들은 미츠코의 따뜻한 미소와 진솔한 수업 방식에 금방 호감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일본어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원장이 미츠코를 불렀습니다. 미츠코 씨, 학생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츠코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준호는 미츠코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산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준호는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츠코 씨, 당신은 저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빚더미에 앉아 죽고 싶었던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이제 제가 당신에게 평생의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저와 함께 가정을 꾸려주시겠어요? 미츠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당신과 함께 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들의 국제 결혼 준비는 복잡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아름답게 융합해 나갔습니다. 결혼 후 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끝에 그들은 법적으로는 각자의 성을 유지하되 일상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문화 모두 소중해요. 우리 결혼이 두 나라의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츠코가 말했습니다.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국경을 넘어선 사랑의 증거예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한강변의 아름다운 호텔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양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참석한 딸 아야카가 있었습니다. 미츠코는 먼저 하얀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렸고 이어 일본 전통 혼례복인 시로무쿠를 입고 일본식 의식도 진행했습니다. 준호 역시 한복과 일본식 하카마를 번갈아 입으며 두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결혼식장은 한국의 전통 국악과 일본의 고토 연주가 어우러졌고 피로연에서는 한식과 일식이 조화롭게 차려졌습니다. 하객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국제 결혼은 처음 봐요. 두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특히 딸 아야카는 눈물을 흘리며 미츠코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의 진짜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세요, 엄마. 준호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준호가 아야카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당연하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 후 1년, 그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53세의 미츠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 미츠코와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인가요? 제가 임신이라고요? 담당 의사도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52세의 자연 임신, 그것도 건강한 아기예요.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의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미츠코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준호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미츠코가 준호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미츠코를 꼭 안았습니다. 미츠코 씨,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선물이 올 줄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나가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52세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까지. 미츠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25년 여름, 그들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하나, 한국어로는 하나, 일본어로는 꽃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는 한국과 일본 두 문화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아기 하나가 태어난 날 미츠코는 병원 침대에서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52세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다시 만난 첫째 딸,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 둘째 딸까지 미츠코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것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100만 구독자보다 억대 수입보다 훨씬 더 값진 것들을요. 준호가 미츠코와 아기를 함께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츠코 씨, 당신이 용기를 냈기에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현재 미츠코와 준호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츠코는 서울에서 일본어 강사로 일하며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중년의 로맨스라는 주제로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며 한일 양국의 수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채널은 이미 50만 구독자를 돌파했고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미츠코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5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정말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국제 결혼을 꿈꾸고 있는데 미츠코 씨 이야기가 큰 힘이 돼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미츠코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정말 감사해요. 준호는 미츠코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며 과거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번역 일을 하며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 거실에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 소품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고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된장국이 함께 오릅니다. 하나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배우며 자라고 있고 주말이면 큰언니 아야카가 일본에서 찾아와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미츠코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52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왔어요. 100만 구독자, 안정적인 수입, 익숙한 삶 모두를요. 하지만 한국은 제게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다시 태어난 인생을요. 한국의 따뜻한 인심과 역동적인 문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나이를 숫자로만 보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을 응원해주더라고요. 52세의 중년 일본 여성이 한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사랑에 빠지고 심지어 아기까지 낳는 것을 모두가 축하해 주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악덕 매니저의 협박, 과거의 빚, 딸과의 단절이라는 모든 파국적인 위기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포용력 있고 따뜻하고 새로운 시작을 환영하는 곳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52세라는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릴 용기를 보여준 미츠코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 당신은 지금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제2의 인생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미츠코와 준호의 사랑은 국경과 나이를 초월하여 삶의 두 번째 기회를 꿈꾸는 모든 중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운명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어딘가에서 미츠코는 아기 하나를 안고 한강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합니다. 20년간의 감옥에서 탈출한 그녀는 이제 자유롭고 사랑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미츠코는 진짜 자신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